개설인 아가씨, 말해두지만 꿈 이야기는 듣지 않겠어요. 그만 가서 자야겠어요. 하고 저는 다시 이야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자 캐시는 웃으면서 저를 잡더니 도로 앉혔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캐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다만 천국은 내 집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려 했을 뿐이야. 나는 지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슴이 터져라고 울었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화가 나서 나를 워더링 하이츠의 꼭대기에 있는 히스 초원 한가운데다 집어던지는 것이었어. 나는 기뻐서 흐느껴 울다가 잠에서 깨어버렸지. 이것으로 다른 일도 그렇고 내 비밀이란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해. 나는 천국에 가는 것도 필요 없듯이 에드거 린튼과 결혼하는 것도 다 필요 없어. 저 방에 있는 악독한 오빠가 히스클리프를 저렇게 비천하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나는 에드거와의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와서 히스클리프와 결혼을 한다면 내 품위가 바닥에 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에게 알리지 않겠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는 나보다 더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건 그와 내 영혼은 같은 것이야. 린튼의 영혼은 달빛이 번개와 다르듯 서리가 불과 다르듯 내 영혼과는 달라.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히스클리프가 방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더니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소리도 없이 살금살금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캐서린이 자기와 결혼하면 품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대목까지 엿듣다가 그 이상은 듣지 않고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자의 높은 등받이가 가로막고 있어서 히스클리프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떠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깜짝 놀라서 캐시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왜? 캐시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물었습니다. 조셉이 이리 와요. 저는 때마침 조셉의 달구지가 길 위로 굴러오는 소리를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히스클리프도 함께 올 거예요. 지금쯤은 그가 문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히스클리프가 문간에서 엿들을 수는 없었겠지. 하고 캐시가 말했습니다. 헤어튼을 이리 주고 저녁 준비를 해. 준비가 다 되면 같이 먹자고 나를 불러줘. 난 꺼림칙한 양심을 감추고 싶고 히스클리프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그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사랑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는 몰라. 아가씨도 아는데 그라고 모를 리 있어요? 제가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히스클리프가 아가씨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피조물 중에서 제일 불행해질 거예요. 아가씨가 린튼 부인이 되자마자 그는 친구와 사랑과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와의 결별을 어떻게 견딜까?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신세를 어떻게 견뎌낼까 생각해 보았나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가 이 세상에 아주 버림받다니, 우리가 헤어지다니. 캐시는 분노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갈라놓는 게 누구야?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밀로의 운명을 맞게 될 거야. 엘렌,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내가 히스클리프를 버리는데 동의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린트는 녹아 없어질 거야. 히스클리프를 저버리다니
그건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야. 내 계획도 아니지. 그러한 희생을 요구한다면 나는 린튼 부인이 되지 않을 거야. 히스클리프는 이제까지 살아온 내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에드거도 그에 대한 반감을 털어버리고 적어도 그에게 관대해야 해. 그에 대한 나의 진정한 감정을 알게 되면 관대하게 대할 거야. 넬리, 이제 알겠는데 넬리는 나를 이기적인 철면피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히스클리프와 내가 결혼한다면 우리가 거지가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 그러나 린튼과 결혼하면 나는 히스클리프가 출세하도록 도와주고 오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어. 아가씨, 남편의 돈으로 한단 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린튼 씨는 아가씨가 계산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호의는 아닐 겁니다. 제가 심판자는 아니지만 지금 한 이야기는 아가씨가 젊은 린튼의 아내가 되려는 동기 중에서 가장 나쁜 것 같군요. 그렇지 않아. 그녀가 응수해 왔습니다. 가장 훌륭한 동기야. 다른 여러 가지 동기는 다 내 변덕을 충족시킬 뿐이야. 에드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그를 만족시키는 것이야. 이것은 에드거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감정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를 넘어선 자기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이야. 나라는 존재가 오로지 나에게만 국한된다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야. 이 세상에서 나의 큰 비참함은 히스클리프의 비참함이었어. 나는 처음부터 그 불행의 각 품목을 지켜보고 느꼈어. 삶에서 내 머릿속을 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히스클리프야. 다른 것이 모두 없어져도 히스클리프만 남는다면 나는 계속 살아갈 테지만 다른 모든 것이 남고 그가 사라진다면 이 우주는 지독히 낯선 곳이 될 거야. 나는 우주의 일부로 보이지 않을 거고. 린튼에 대한 나의 사랑은 숲속의 나뭇잎과 같은 것이야. 시간이 그것을 변질시키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 마치 겨울이 나무들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땅속에 묻힌 영원한 바위를 닮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쁨의 원천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넬리, 나는 히스클리프야. 그는 늘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자신이 내게 늘 즐거운 존재가 아니듯 그가 즐거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결별한다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마. 그런 일은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캐시는 말을 끊더니 얼굴을 제 치마 주름 속에 파묻더군요. 그러나 저는 옷을 힘차게 치워버렸습니다. 캐시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가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내가 파악한 것이 있다면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결혼 후에 떠맡게 될 의무를 전혀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악하고 방종한 여자라는 확신뿐이에요. 더 이상 비밀을 털어놓아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비밀을 지켜준다는 약속도 그만두겠어요.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잖아? 캐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난 약속하지 않겠어요. 제가 거듭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다짐을 받으려고 나설 때 조셉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캐시가 의자를 구석으로 옮기고 헤어튼을 돌보는 동안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린튼 부인, 즉 캐서린의 초상화를 자세히 살피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을 집으로 가져가야겠어. 필요해서가 아니라. 히스클리프는 갑자기 난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글쎄 뭐라고 할까, 미소라고 불러야 할 그런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자네에게 말해주지. 린튼의 무덤을 파고 있던 묘지기더러 캐서린의 관뚜껑 위에 덮인 흙을 치우라고 하고 내가 직접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니 아직도 옛날 그대로였어. 거기 함께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묘지기가 나를 끌어내느라 고생 꽤나 했지. 공기가 들어가면 변한다기에 관의 한쪽을 두들겨 허술하게 만들고는 다시 흙을 덮어놓았지. 린튼 쪽은 그렇게 덮지 않았어. 빌어먹을 자식. 녀석의 시체 따위는 나부로 만든 관 속에 넣어 봉해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리고 묘지기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거기 묻히게 되면 그녀의 관 한쪽을 뜯어버리고 내 것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 두었어. 나는 꼭 그렇게 하고 말 거야. 그렇게 해두면 린튼의 썩은 뼈가 우리 쪽으로 오게 될 무렵에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테니까. 히스클리프 씨, 어쩌면 그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외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넬리, 난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난 내 자신에게 편안함을 선사한 거야. 이제는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거야. 내가 거기 묻히게 되면 내 귀신이 밖에 나와 돌아다닐 일이 없어질 거야. 캐서린을 괴롭혔다고? 천만에. 캐서린이야말로 지난 18년간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어. 끊임없이. 냉혹하게 괴롭혔지. 바로 어젯밤까지 그랬어. 그러다가 어젯밤에야 나는 편안해졌어. 내 심장이 먹고 그녀의 뺨에 내 뺨을 얼어붙게 맞댄 채 그녀 곁에서 마지막 잠을 자는 꿈을 꾸었지 뭔가. 만일 아씨가 흙이 되어버렸거나 더 형편없이 되었다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흙이 되어 더 행복해지는 꿈을 꾸었겠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런 변화 따위를 무서워할 것 같나? 관 뚜껑을 열 때만 해도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내가 묻힐 때까지 그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어. 게다가 격정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뚜렷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던들 그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건 이상하게 시작된 것이야. 알다시피 그녀가 죽은 뒤로 나는 포악해졌어.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영혼만이라도 내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지. 나는 귀신이 있다는 걸 굳게 믿는 사람이야. 귀신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야. 그녀가 묻히던 날 눈이 내렸어. 저녁 때 나는 교회 묘지로 갔지. 겨울처럼 황량한 바람이 불었어. 주위는 온통 적막했고 그녀의 바보 같은 남편이 그런 늦은 시간에 그 계곡을 어슬렁거리며 올라올 염려도 없었어. 그 녀석 말고는 거기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없었지. 나 혼자였고 나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이란 2야드 깊이의 느슨한 흙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얼거렸어. 다시 캐서린을 안아보리라. 그녀의 몸이 싸늘해도
나를 으스스하게 하는 것은 북풍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잠들었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연장 창고에서 삽을 꺼내다가 있는 힘껏 땅을 파기 시작했어. 삽이 관을 긁는 소리가 들리더군. 나는 두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지. 나사목 근처에서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군. 내 목표에 도달하려는 순간 무덤 끝 근처에서 누군가가 위에서 밑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며 한숨 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이것만 떼어낼 수 있으면 좋겠군. 나는 웅얼거렸어.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 위로 흙을 덮어주면 좋으련만. 그러면서 나는 더욱 결사적으로 관 뚜껑을 비틀어 떼어내려 했지. 그러자 또다시 내 귓전에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 진눈깨비를 실은 바람 대신 따뜻한 숨결 같은 느낌이었어. 물론 살과 피를 가진 생물이 그 근처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하지만 어두워서 형체는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오는 사람의 기척은 느낄 수 있듯 캐시가 땅 밑이 아니라 땅 위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 갑작스런 안도감이 내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지더군. 나는 고뇌에 찬 작업을 그만두고 즉시 위로를 받았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였어. 그녀는 나와 함께 있었던 거야. 내가 무덤을 다시 덮는 동안에도 쭉 내 곁에서 기다리다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 자넨 지금 웃는군. 웃고 싶으면 웃어도 돼.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보리라고 확신했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신했어. 그녀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 하이츠에 도착하자 나는 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어. 잠겨 있더군. 그 괘씸한 언쇼와 내 아내 이사벨라가 나를 못 들어오게 막던 날이 지금도 생각나는군. 나는 언쇼를 걷어차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내 방으로, 다음은 그녀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나는 초조하게 사방을 둘러보았어.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느꼈던 거야. 보일 듯 말 듯 했는데 결국 볼 수가 없었어. 그때 나는 피땀을 흘렸을 거야. 그리움 때문에 미칠 것 같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앞에 나타나달라는 타는 듯한 갈망 때문이었어. 그러나 보이지 않았어. 생전에도 그랬듯이 그녀는 내게 악마처럼 굴었어. 그 후로 때로는 심하게, 때로는 약하게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놀이개가 되어왔던 거야. 지독한 여자야. 내 신경을 있는 대로 당겨놓다니 말이야. 내 신경이 라켓줄 같지 않았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린튼의 신경처럼 늘어지고 말았을 거야. 헤어튼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녀와 만날 것 같았고 들판을 거닐 때도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 외출했다가도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 틀림없이 그녀가 하이츠 어디엔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녀의 방에서 잠을 잘 때는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곤 했지만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었어. 눈을 감는 순간 그녀가 창밖에 나타나거나 판자문을 열어젖히거나 방으로 들어오곤 했는데 심지어는 어렸을 때 베던 그 베개 위에 귀여운 머리를 기대기도 하더군. 그러면 나는 그 모습을 보려고 눈을 떠야만 했어.
그렇게 하룻밤에도 수백 번씩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늘 실망으로 끝났어. 정말 고문이 따로 없었지. 가끔 큰 소리로 신음을 하면 마침내 악당 같은 조셉 영감이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악마처럼 난동을 부리는 거라고 믿더군. 이제 그녀를 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약간은 그렇다는 말이야. 18년 동안 헛개비 같은 희망으로 나를 희롱하다니. 그것도 1인치씩이 아니라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씩 죄어오는 살인치고는 희한한 방식의 살인이었어. 히스클리프 씨는 이야기를 멈추고 이마를 닦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두 눈은 난로의 붉은 불덩어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눈썹은 안쪽으로 모으지 않고 관자놀이 근처까지 치키고 있어서 험악한 인상은 조금 가시고 묘하게 고통스런 표정이 되어 긴장하여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향해서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는 다시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것을 떼어내어 좀 더 잘 보려고 소파에 기대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초상화에 쏟고 있는 동안 캐서린 아가씨가 들어와 망아지에 안장만 얹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건 내일 보내주게. 히스클리프 씨가 제게 말하고는 아가씨 쪽으로 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망아지는 없어도 돼. 멋진 저녁인데다가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망아지가 필요 없을 거야. 어디를 가든 두 발로 걸으면 되니까. 자, 가자. 엘렌, 잘 있어? 네, 귀여운 아가씨가 속삭였습니다. 제게 입을 맞추는 아가씨의 입술은 얼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렌, 나를 보러 와. 잊지 말고. 딘 부인, 그런 짓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아가씨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을 때는 내가 이리로 올 거야. 자네가 우리 집을 기웃거리는 건 원치 않아. 그는 아가씨더러 앞장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제 가슴을 저미는 듯한 눈길로 돌아보더니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정원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아가씨의 팔을 자기 팔 밑으로 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가씨가 싫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아가씨를 끌고 오솔길로 들어섰고 그곳의 나무들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